밤에 낯선 사람이 내 차에 다가와서 경고했어. 뒷좌석을 확인해보라고. 나는 나의 개인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도로에 너무 가까이 서 있지 않아. 그리고 나는 엄마랑 누나랑 항상 위치를 공유하는 편이야.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항상 정신 차리라고 노력을 하고, 차에 탄 후에는 당황하지 않고 얼타지 않으려고 노력해. 아마 마지막 말에 대해서 더 잘 지켰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거야. 오늘 나는 일이 끝나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 앞에 주차하고 차에 앉아 있었어. 나는 야근을 하고 배가 고파서 퇴근길에 저녁을 사러 그 가게에 들렸어. 그 가게는 마을 외딴 지역에 있었지만 그 지역이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 하지만 그 마을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었던 적은 없긴 해. 내가 음식을 가지고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늙은 계산원은 가게를 닫고 건물의 모든 불을 끄고 나왔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내가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어. 차 안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야. 항상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특히 어둡고 고립된 주차장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아. 배고파서일 수도 있고 최근 이별 때문에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해. 어쨌든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 휴대전화로 넷플 보면서 음식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 나는 밤에 조용한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는 것을 보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있었어. 그러다 나는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고 내 차 앞에 서서 팔을 흔드는 한 여성을 보고 놀랬어. 내 차는 바로 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장 맨 끝 벽을 향해 있었고 차량과 벽 사이에는 사람 2명밖에 못 지나가는 넓이였어. 근데 나는 그녀가 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 마치 그녀가 주차장 벽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지. 그녀는 내 차로 다가와서 운전석 창문 옆에 멈췄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창문을 내리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어. 정말 이상했어. 그녀는 멀쩡하고 깔끔해 보였지만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 나는 차에 타고 나서 항상 바로 차문을 잠그는 것이 습관이 됐어. 그런데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을 하면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 이봐요. 뒷좌석에 누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내 입이 마르기 시작했어. 수천 개의 공포영화 장면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시간이 느려지는 듯 했지. 얇은 선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고 총구가 관자놀이를 누르는 것 같았어. 우선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했어. 뒤에 있는 사람도 내가 있는 걸 알 것 같은데 과연 달릴 시간이 충분할까? 한 손을 문 손잡이에 얹고 혹시나 백미러를 살짝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내 차는 소형차라서 차 안에는 사람 숨을 공간이 거의 없거든. 그게 뒷자리라고 하더라도. 숨어 있더라도 백미러로 보면 누군가 보였을 거란 말이야. 공포는 혼란으로 바뀌었고 나는 돌아서서 내 눈으로 뒷자리를 살펴보았고 내 뒷좌석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 내가 다시 그 여자를 봤을 때 그 여자는 내 차에 한 걸음 더 다가왔어. 그녀의 몸은 내 문에서 겨우 한 걸음 떨어져 있었고 그녀는 내 차 손잡이를 감싸고 있었어. 그녀가 잠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 나는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는 마치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 처음으로 가로등의 희미한 빛을 이용해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 그녀의 피부는 두개골에 팽팽하게 늘어져 있었고 얇은 입과 콧구멍은 마치 누군가에게 베인 것처럼 보였어. 그녀의 눈은 깊고 타원형이었고 그녀의 이는 너무 작고 너무 많았어. 나는 그녀 얼굴을 잠깐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곧바로 후진기어로 넣고 주차장에서 재빨리 빠져나왔어. 처음에 그 여자는 내 차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내가 후진할 때도 차 속도와 맞춰서 손을 놓지 않았지.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곧 손을 놓았고 나는 곧바로 속도를 높여서 떠났어. 그 여자가 나를 차에서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깨닫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 더 소름 돋는 것은 그 여자의 방법이 거의 먹혔다는 사실이었어. 나는 그녀가 내가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궁금했지. 나는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강도였을 거라고 믿었어. 20분 후 나는 집에 도착했어. 여전히 나는 충격에 빠져 있었고 곧장 집 안으로 달려가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갔는지 확인했어. 몸이 지쳐도 신경은 진정되지 않았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초조했지. 집의 어두운 구석에서 그 여자의 얼굴이 번쩍이는 것을 상상하며 마침내 잠이 들었어. 그리고 길고 생생한 악夢을 꿨는데 대부분은 까먹거나 앞의 이야기와는 관련이 없었어. 몇 시간 후에 벌떡 깨어났을 때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이게 꿈인지 아닌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 내 핸드폰 시계는 4시 17분을 표시했고 누군가가 내 문을 두드리기에는 너무 일렀어.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지.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강해서 긴급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갔어.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 다행히도 불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아니었어. 갑자기 나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의문스러운 어조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어. 희미하지만 익숙한 목소리였어. 그렇다고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 누구야? 브라이언. 아는 사람이 대답했고 안도감이 밀려왔어. 브라이언은 길 건너편 집에 사는 이웃이거든. 우리는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나는 그가 아들처럼 여기는 강아지 베일리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자주 봤어. 나는 현관불을 켰지만 여전히 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문을 열고 싶지 않았어. 무슨 일이야? 그는 말을 시작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들었고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어. 지금 누군가 왔나요? 뭐요? 내가 물었고 내 심장은 쿵쾅거렸어. 아니요? 왜 물어요? 우리 딸이 산책하자고 졸라서 마당에서 산책하는 동안 당신 집안 문 앞에서 누군가를 본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마치 끔찍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돌아서서 어두운 복도를 내려다보니 문을 여는 길에 불을 더 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만 들었지. 순간 나는 혹시 그 여자가 산책하는 브라이언을 해코지했나 생각했어. 나는 추위 속으로 문을 박차고 브라이언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그가 한 말을 더 신중하게 생각할 만큼 정신이 남아있었어.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지. 나는 문에서 물러서서 말했어. 괜찮아 브라이언? 그는 다시 목을 가다듬었고 다음에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는 전과 약간 달랐어.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어. 근데 브라이언, 당신 개는 수컷이잖아요. 브라이언은 대답하지 않았어. 나는 고문 같은 침묵 속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지. 고문 같은 고요함이 1분 동안 이어진 후 현관문 손잡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손잡이가 멈추기 전까지 최대한 아래로 돌았고 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손잡이를 당기자 문이 강하게 흔들렸어. 이런 일이 몇 번 더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마치 누군가가 온 힘을 다해 내 문을 박살낼 것처럼 강력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그 후 다시 침묵이 흘렀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5분은 서 있었던 것 같아. 엿볼 구멍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거실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통해 앞마당을 들여다보았어. 멀리서 집에서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까 내 차 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란 것을 알았어. 나는 그녀가 조용한 밤거리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어. 당연하지만 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자지 못했지.
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혹시나 들어올 것이 없는지 살폈고 주방에 앉아 그날 밤의 사건을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생각했어. 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려면 이게 꿈이었다라는 건데 나는 몇 시간 전에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문을 열도록 유혹당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대한 악몽을 꾸는 것이 당연했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없어. 이게 꿈이 아니라면 그 여자가 정말로 나를 집까지 따라왔다는 건데 그녀는 내 차에 추적기를 달았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어떻게 브라이언의 이름을 알았고 어떻게 그를 그렇게 잘 사칭했을까? 이제 해가 지고 있어.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 누군가가 나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거든. 집을 아무리 여러 번 확인하더라도 여전히 주변에서 그 여자가 나를 보는 것 같았어. 그녀의 작은 눈과 기괴한 미소가 잊혀지지 않아. 이젠 정말 잠을 자야 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잠을 안 잤거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메모장에 다시 적어둬야겠어. 누군가가 나를 현혹시켜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열어주지 않기. 드디어 들어왔다.